안녕하세요. 사라진 사람들 남규민입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입니다. 자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자녀가 실종되고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종자 가족입니다. 이주의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이름은 고석봉. 1981년 8월 2일 만 4세의 나이로 경기도 동두천시 친척집에서 실종된 현재 나이 38. 고석봉을 찾습니다. 당시 차기 사항은요, 흰색 티셔츠, 노란색 반바지, 흰색 타이즈, 밤색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이름은 김태현, 남자이고요. 현재 15살 됐습니다. 2003년 9월 5일 당시 3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에서 부모님 가게 앞에서 놀다가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회색 티, 회색 바지, 곤색 스포츠 샌들을 신었고요. 오른쪽 귀에 링 귀걸이, 곰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 김순기. 2014년 5월 11일 만 58세의 나이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실종된 현재 만 59세의 김순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없고 165cm의 마른 체격입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이름 김영근, 1994년 8월 27일 만 9살 나이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상동 한아름 아파트에서 실종되었고요. 현재 30살입니다. 눈에는 쌍꺼풀이 있고요. 엉덩이는 까만 점이 있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이름 이선희. 1983년 7월 19일에 만 8세의 나이로 실종되어 현재는 만 40세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검정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협회는 장기 실종아동의 얼굴 변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선희의 현재 추정 모습과 닮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182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이주의 실종자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좀 색다르게 시작했는데 어떠세요? 색달라서 좋네요. 아, 좋아요.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변화지만 조금씩 변화를 줘서 실종 가족들에게 힘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찾고자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명창순을 찾습니다. 우리 창순이는요, 1987년 5월 17일 당시 3살이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노른산시장, 지금은 광진구 자양사동인데요. 당시 쑥색 긴 티셔츠에 노란 스커트, 하얀색 타이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언니들이 놀러 간 것을 알고 그 한강으로 언니들 찾으러 간다라고 나가고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8년간 딸을 찾아다니시는 아버지 명노혁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창순이 아버님 너무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네.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날마다 속상한 일만 생기죠. 어서 상순이 못 찾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네. 지금 창순이가 실종된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그때 당시를 좀 기억해 볼까요? 창순 씨 실종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조그만 사업을 좀 한다고 시작했다가 참 이 모든 유리 파동인가 뭐 때문에 정말로 공장이 어렵게 돼가지고서 부도가 나가지고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서 참 경기도 광주 가서 공장하다가 망해가지고서 여기로 올라가지고서 방언으로 들라고 보니까 이리저리 빼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요. 네.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참 안 찍고는 시골 동네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하고 네. 큰딸은 우리 큰애는 나랑 방 하나 얻어가지고서 그냥
같이 학교 다니면 있고, 우리 창순이는 제 할머니가 충남 예산 신양면 한계리라고 거기에 할머니가 살았었어요. 그지? 농사 짓고 살으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걔 데리고 있으라고 갖다 할머니한테 보내줬었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할머니하고 걔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도저히 식구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참 사월세방을 노른산 시장 입구에다가 그것도 시장 입구에다 넣은 게 내가 잘못된 거죠, 뭐가. 그때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아버님. 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방을 하나 얻어가지고서 상순이를 데리고 왔어요. 시골 가서. 네. 데리고 가가지고서 참 아주 좋아가지고 여기 사진도 있구만. 사진 찍은데 네. 데려다가 사진 찍은데 3일 만에 걔가 제 언니들 찾으러 간다고 나가가지고서 길을 잊어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옷도 못 자고. 네, 그 동네 이사 온 지 3일 만에 그랬으면 아이가 길도 모를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아이가 있다가 할머니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거잖아요. 네. 서울 지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걔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로 28년이 지났네요. 그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1987년 5월 17일 서울 성동구 노른산 시장에서 실종된 명창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명창순입니다. 오른쪽 뺨에 찍힌 자국이 있고 쌍가마에 검정 커트머리였습니다. 숙색 긴 티셔츠, 노란 스커트, 하늘색 타이즈를 신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실종된 명창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이나 단서가 될 만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82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가 실종자들을 찾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생각나는 사소한 기억이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창순 씨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가 네. 이거는 내 얘기다라고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창순 씨가 기억할 수 있는. 걔가 어려서 하도 내가 사는 게 더 복잡해가지고 이사를 하도 여기저기로 다녀버려서 네. 기억할 만한 특별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혹시 어디서 이렇게 넘어져서 뭐 심하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었고 네. 내가 창순이한테 기억나는 거는 그자 걔가 참 뭐 누가 하나 뭐 주면 저기다 잘 두고 저 돈 같은 거 누가 걔 사탕사먹으로 주면 전혀 안 쓰고 잘 숨겨놨군요. 갖다 통장에다 넣기만 저금하는 거. 제 아빠도 안 주고 제 엄마도 안 준 그런 상태였어요. 욕심이 좀 네. 욕심이 좀 많았나요? 걔 수중에 들어가면 전혀 안 나와요? 누구 줄 줄은 몰라요. 여기 특징해 보니까요. 네. 오른쪽 뺨에 그 찍힌 자국이 있다. 네, 자국이 그 있다 자국은 그랬는데. 무슨 자국이었어요? 그게 이제 응봉동 그 꼭대기 방 하나 얻어가지고 네. 살짝 걔 놔서 만든 경우예요. 근데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 살짝이 그때 당시에는 뭐 연장 두는데 그런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선반 위에다가 벤치라든가 뭐 이렇게 두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자국이 생긴 거죠. 그게 이게 얼굴에 맞아요. 떨어졌다고요? 근데 근데 자국이 크게 나진 않고 깐난애기 적이라 예. 아이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그죠? 기억을 어른에 깠는데 기억을 그러니까 못했어요. 근데 볼에 흉터는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상처가 있어서 볼에 한번 찍힌 여쭤봤어요. 자국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기억하시면 가마가 또 쌍가마라며요. 예. 쌍가마인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가요? 네, 쌍가마가 좀 많아서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른쪽 뺨에 찍힌 자국이 있는 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기억이라도 제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버님, 예. 그러면 창순 씨 형제들이 몇 명이었죠? 자매가? 언니가 둘, 언니가 둘, 남동생이 하나. 남동생 하나. 예. 그러면 사남매 예. 다복하셨네요, 아버님. 뭐 다복하다 뭐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참 저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우니까 네. 그것도 참 힘들었죠. 맞아요. 예. 아이고 걔 그러고 제 언니들 옷만 입히고 누구한테 얻어다 입혔지. 그러니까요. 응. 옷가게 가서 사다 입힌 적은 별로 없었어요, 걔한테. 예, 그때 그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새 옷을 한번 못 사 입혀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셨거든요. 창순 씨,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이래요. 창순 씨 어렸을 때 새 옷 한번 못 입혀서 그게 정말 가슴에 남는답니다. 창순 씨도 그립죠, 아버님? 어디 계신지 꼭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또 마음 아픈 소리를 해서. 그래야지 창순 씨를 찾거든요, 저희는. 예. 그죠? 예. 그래도 지금은 그 창순이 언니 동생 지난번에 작년이었는 거예요. 작년에 그 5월 달에 우리 5월 5일 날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 전단지 배포한 날요. 예, 예. 그 동생이랑 왔었죠. 예, 아, 예. 작년이었어요? 네, 아, 올해는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이 그 또 누나 찾으려고 또 동생 찾으려고 같이 네. 이렇게 또 활동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랬었구나. 아니, 자기 핏줄을 찾는데 뭐 꼭 굳이 부모님만 그러겠어요. 동생이고 누나고 그러면 꼭 찾고 싶겠죠. 네. 아, 창순 씨 얘기를 더 해야겠는데, 아버님. 예. 아이가 키가 작았죠? 나이에 비해서는 작진 않았어요. 작지는 않았어요. 예, 사진에 보니까 좀 조그만하게 보여서, 예, 대표님 저기 사진 보이시죠? 네. 예. 아, 되게 똘똘하게 생겼어요. 눈망울도 그렇고. 아까 네. 아빠가 그 욕심 많은 우리 네. 창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쵸. 아, 똑똑하잖아요. 지금 예. 사진상으로도. 예, 저렇게 음. 똘똘하게 생겼구만. 어디 가서 아직도 못 오고 있을까요, 집에를. 이렇게 부모님 찾고 계신데. 제가 그러고 특징이 뭐냐면 네. 우리 식구 닮질 안 했어. 아, 안 닮았어요? 지 엄마도 안 닮고 나도 안 닮고 누구 닮았을까요, 그럼? 외할머니 닮았어요. 제가. 아. 그 할머니가 미인이셨구나. 그럼 외할머니 사진을 갖고 왔으면 제 좋았을 언니들도 지 네. 엄마나 나나 닮아지는데 네. 쟤는 이상하게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 아버님 사진 보거나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인가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하고 엄마는 알겠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엄마는 네. 아버지나 알겠죠. 네. 아버님, 저기, 장기 실종 추적팀, 예. 이건수 센터장님 아시죠? 예. 네, 센터장님하고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 때문에 퇴근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거 아닙니다. 네. 지금 대표님도 계시고 창순이 아버님도 계세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창순이 아버지예요. 네, 아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참 저기 하시는데 어려우셔도 참 저를 좀 생각하셔서 상순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을 잘못하고 헐쭉 물러서 참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버님. 센터장님, 네네. 거시기 한 거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럼요. 예. 제가 그 명창순 찾기 위해서 네. 그 아버님하고 KBS 방송 함께 출연한 적도 있고요. 네네. 또 전국의 그 제보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썼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 방송 전에도 아버님 그러셨어요. KBS에서. 네. 네, 방송했던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네. 센터장님, 네, 네, 창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언니 찾아 나갔다가 집에를 못 돌아오고 있다는데 네, 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네. 특히 3살, 4살짜리 아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뭐냐면은 아이가 자기의 그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네네. 또 길을 잃으면 당황해서 모든 걸 까먹는 그런 그 정도 충격을 많이 받는 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아버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네. 특히 과거에 그 창순이 사진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된 유사한 아이들이라든지 또 창순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접수된 아이들, 보호 신고된 그런 아이들 다 확인했는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누군가 창순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러게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창순 씨가? 네네. 네. 그때 당시가 이제 87년도인데요. 네.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그 근거가 상당히 미약했고 네. 또 창순이가 그래도 이쁜 얼굴이고 또 어린 나이고 그래서 네. 아이를 경찰서나 공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센터장님, 저 네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좀 전에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네. 창순이를 실종당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네. 있다가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아버님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그 닮은 아이를 찾아가지고 네. 하룻밤 자고 그 아버지가 음. 가족이 와가지고 다시 데리고 간 건이 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당시에 이런 부분을 좀 그 데리고 가는 부모 인적상이라든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한 번 더 좀 추가 확인을 해보았으면 어떨까 그런 지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 근거가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네, 데려가신 분도 그렇고. 예, 그런 맞습니다. 그것만 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그 20년 전인데요. 네.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네. 혈액형도 이제 같고 네. 해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 부모가 또 와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네.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룻밤을 잘 정도로 아이를 보냈다는 게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럼 하룻밤을 낯선 집에서 아이가 그렇게 하룻밤을 잘 정도면 그래도 예.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도저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아이를 그 부모라고 해서 데리고 왔던 그분에 대한 그런 어떤 단서가 전혀 발견이 안 돼서. 네. 이 부분이 너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추적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센터장님이 더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라면서 이런 걸 깨닫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 아이 명창순에 대한 사진과 이런 자료가 인터넷이라든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많이 안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제보를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시에 그 창순이가 실종되고요. 네네. 그 어떤 아주머니가 창순이를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넘겨다 줬대요. 경찰에 인계를 했다고 인계를 해줬는데 그 인계하는 과정에서 누가 또 데려갔다라고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 아신가요 혹시? 그 얘기는 제가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센터장님. 예. 예. 아버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장순이 아버지예요. 근데 저 네네. 그냥 그 전에 걔 잊어버렸을 당시에 이제
제가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내 다 살포를 했거든요. 여기저기 붙이고.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어떤 야구르트 아줌마라고 하는데 연락이 왔는데 개를 데리고 가다 파출소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녁 먹여서 보내야 된다고 자기가 먹여서 파출소 데려다 줄 게 걱정 말라고 데려갔다는데 그 말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내 파출소 그냥 데려다 줬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센터장님 얘기하시는 거랑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틀려요. 아니죠. 그 다른 내용입니다. 아, 그렇죠. 그 전에 네. 우리 애라고 데리고 가는데 내가 볼 때는 걔가 한 가지 틀리는 게 머리 감아오고 지금 분명하게 좀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그 하룻밤을 함께 잤던 네.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누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라고도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한 파출소에서 아이를 신병을 받았다면 네. 예나 지금이나 그 신병 인수인계증은 반드시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를 부모락에서 그냥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그냥 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인수인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못한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네.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파출소를 못 데려다 주고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밥을 먹여서 파출소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고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걔를. 그때 당시 뭐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확실한가요? 야구르트 했던 분은? 자기가 야구르트 하는 아줌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다가. 그 아줌마 알지도 못해요. 그런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네, 전단지 보고 연락이 왔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락 오고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었나 보다. 그쵸? 예. 제보 전화가. 센터장님. 이런 경우에는 네. 아마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네, 어쨌든 그래도 창순 씨 찾게 열심히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창순이처럼 네. 나중에 친인 부모가 아닌 걸 알고 이렇게 와서 네. 유전자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그 임위혜 씨라고요. 네. 한 분 유전자 채취해서 네. 지금 공문 만들어서 내일 좀 발송하려고 지금 오늘 채취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유전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한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기 실종 추적팀의 이건수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버님, 예. 그래도 많이 답답하시죠? 이런 얘기 들어도, 그죠? 속상하기만 하고 답답하지. 그죠, 많이 답답하죠. 예.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구론산 시장 쪽에 야구르트를 담당했던 당시 대리점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쪽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면 당시 혹시 성함이나 이런 거 기억 못하죠? 못해요. 아이고, 그런 것만 좀 알아도 그게 이제 그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걔는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아줌마가 네. 그 전단지에 본 사진하고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확실하다고 그랬을 때 그때 네. 어떻게 좀 경찰서에라도 신고해서 좀 이렇게 좀 수사 좀 해달라고 했었으면 안 됐을까요? 그렇죠? 지나간 일이지만. 아니, 이제 했겠죠. 당연히 네. 하셨죠. 답답해서. 했죠. 그때 네. 걔 잊어버렸을 때 전단지 붙이기 전에도 신고했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경찰서에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맞아요. 해달라고 솔직히지. 했어도. 그때 당시에는요. 이제 미아보호법이라고는 있었지만 그걸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이런 게 없었고. 대표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 없었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록만 남겨놓지 네. 그 찾는 거 신경을 안 썼어요. 네. 대표님 더 설명해 주세요. 그때 그런 법이 없었던 당시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아보호법이라고 그래서 네. 그 아이가 실종되면 경찰에서도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가족들에게 인계할 정도의 법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순이도 당시에 스스로 지금 창순이가 언니 찾아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출로. 당시에 실종으로 본 게 아니고 가출로 보거든요. 어린아이들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에서 그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죠. 신고되면 보호하고 있다가 보호자가 찾으러 가면 인계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처럼 경찰서와 경찰서가 연계가 되면 창순이가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신고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공조가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 없어진 지역에다 신고를 창순이를 했으면 그 옆에 경찰서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그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서 창순이가 발견되면 모르겠네요. 얘가 그렇죠. 어디 사는 애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종 신고된 조차도 몰랐었겠네요. 몰랐죠. 또 24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보호소로 보내죠. 일시보호소에다 보내고 일시보호소에서 이 가족들이 일시보호소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이를 네네. 뭐 이런 걸 정도 알 정도면 경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네. 일시보호소에서 또 데리고 있다가 보호자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또 이제 어떤 시설로 보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창순이는 이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죠. 누군가가 데려다 키울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희망적이에요. 아까 센터장님 차라리 희망적이라고요. 최근에 저희한테 협회에도 연락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센터에다 연결해드린 분도 예. 본인이 아닌 것 같아. 친부모가 아닌 것 같다고. 혈액형도 안 맞고 그러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아까 DNA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창순이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1987년 5월 17일 서울 성동구 노른산 시장에서 실종된 명창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명창순 씨입니다. 오른쪽 뺨에 찍힌 자국, 쌍가마, 검정 커트머리였습니다. 숙색 긴 티셔츠, 노란 스커트, 하늘색 타이즈를 입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실종된 명창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듣거나 비슷한 흉터가 있거나 쌍가마이신 분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번 없이 18입니다. 대표님, 네. 창순 씨 같은 경우에는 3살이었잖아요. 만 3살. 네. 그러면 전혀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동네도 기억 못하고. 기억을 못한다고 보면 그죠? 되죠. 예. 할머니 댁에 아버님 1년 살았다 그랬나요? 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1년이면. 그래도 이제 보면요. 네. 한 3살 때 정도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정도. 많이는 없는데 이제 흐리게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한테 그 연락 왔던 분도 그때 나이에 한 3살 정도 되는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요. 자기가 어디선가 서 있었다. 아, 서 있었다. 네, 어딘가 서 있는데 그 집. 그러니까 지금의 새아버지 되시는 분이 너 오갈 데 없지 하고 거두어 주셨다. 이 정도. 그게 꿈인지 사실인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기억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내더라고요. 그러면 창순 씨도 혹시 할머니 댁에 할머니랑 살았던 기억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년이지만. 네. 예. 그때 저도 3살, 4살 때 기억을 잠깐 하거든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조금씩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창순 씨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나시면 연락 좀 주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아버님, 창순 씨한테 전해줄 편지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창순 씨 어디에 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목소리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장순아, 보아라. 아빠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그리고 장순아, 아빠 곁을 떠난 데 28년이 지났지만 항시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장순아, 아빠랑 엄마랑은 항상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먹고 네가 생각하길 바라고 한번 연락을 꼭 바라기를 꼭 장순아 아빠한테 연락을 배려라. 장순아 보고 싶다. 장순아 보고 싶다. 너는 아빠가 평생 죽기 전에는 장순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넌 그러나 한번 꼭 연락 한번 바란다. 장순아, 장순아,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 아빠, 언니들, 누나들 꼭 보고 싶지 않으냐? 장순아, 언니들 보고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싶지 않으냐? 장순아, 꼭 아빠한테 연락하고 동사무소나 경찰서 연락하면은 언제든지 너는 아빠 볼 수가 있다. 꼭 한번 연락 바란다, 장순아. 꼭 아빠한테 연락 거기 바란다. 장순아, 언제든지 건강하고 아빠한테 연락을 거기를 바란다, 장순아. 네. 아버님, 창순 씨 어릴 때 어떻게 불렀죠? 창순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장순아. 네, 창순 씨.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 이름 아닌가요? 28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8입니다. 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딸을 애타게 28년간 찾아 헤매고 다니시는 아버님께 좋은 소식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아버님 마음이 창순 씨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셔야지 창순 씨 만나죠. 그죠? 장순이 보기 전엔 죽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는 편지 읽고 나니까 아버님 막 목소리에 힘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좋은 소식 같이 기다릴게요. 장순이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엄마도 그냥 도상 아프고 네. 도상 저기 해가지고 걱정이 돼요. 장순이가 빨리 와야 엄마도 건강하고 아빠도 건강할 텐데. 네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창순 씨 기다립시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관심이죠. 네, 맞습니다. 관심이죠. 대표님이 관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또 목이 메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밖에는 저희에겐 힘이 안 되거든요. 제차, 3차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까요? 네. 만약에 창순이를 데리고 있더라도 내 자식이라고 데려오지 않을 테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꼭 갖고 데리고 있는 분이라도 연락 제보를 꼭 제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절대 죄를 묻거나 데리고 있다고 해서 딸을 데리고 오진 않겠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있는지만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창순 씨를 아버님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단서라도 좋습니다. 국번 없이 182로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마무리 인사할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
운영하고 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에 따른 전국 규모의 실종아동의 수색 수사 활동,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 연구, 실종아동 등 예방교육 및 실종아동 등에 관련 법교육, 실종아동 등에 관련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이것도 관심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 방송은 제작됩니다. 국민은행 0167-3704-004047입니다. 여러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실종아동 찾기 협회와 함께하며 실종아동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종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꼭 저희 방송을 SNS나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장순이가 네. 꼭 만날 수 있기를. 아버지 아까 목성 높여 말씀하시잖아요. 네. 살아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아니 창순이를 데려오지 않을 테니까 창순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매어 말씀하십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창순이의 아주 작은 한사라도 작은 얘기라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창순이를 꼭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제보 바랍니다. 네. 만약에 이웃간이라도 그 집 자식 먼저라도 아니었을 경우는 죄를 묻지 않고 서로 좀 저기 않고 내 자식 길러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꼭 연락하고 한번 오고 얼굴 한번 보고 싶으니까 평생에 그 소원이 이렇게 그거라도 꼭 이웃간이라도 서로 아는 제보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본인이 아니라도 이웃에서라도 혹시 이웃에서 그런 사연이 있는 걸 알면 꼭 제보 부탁한다고 아버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애타게 그리던 실종가족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